안녕하십니까, 대탈장 이승윤TV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책 한 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가지 북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들을 소개해주는 책들이 있어서 책을 한 4-5권 이렇게 한꺼번에 사가지고 읽었는데, 확실히 책은 자기에게 맞는 책을 사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끌리는, 저는 이제 저랑 그 책이랑 주파수가 맞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나에게 끌리는 책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나름이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책을 함부로 사서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백만장자 메신저 책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책이 저하고 공명이 돼서 그런지 이 책은 쉽게 하루 만에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되게 제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저는 운이 좋아서 모든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이런 현재 모습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 예전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이 70%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 이런 거는 이제 30%라는 말들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운이 90%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위인전을 보거나 그럴 때도 마치 그 위인전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 정말로 진실은 위인전에 써 있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거는 운이 70% 아니 90% 같거든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운이라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평소에 되게 궁금하던 차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한번 재밌게 읽어서, 저는 이제 가볍게 읽으려고 산 건데, 저만 보려고 가볍게 읽으려고 산 건데, 제 딴에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인 다사카 히로시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제 스스로 저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는데, 되게 공감이 갔던 내용도 많고, 그래서 한번 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시작하면, 이제 이분은 사실은 공학 박사세요. 공학 박사고, 말 그대로 이제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인 책 제목이라서 이분도 공학 박사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기초하여 연구에 임했다 그러고, 어떤 종교 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운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생의 습관을 고치고 인생의 해석을 바꾸고 인생의 각오를 다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라는 말에 좀 저는 눈길이 갔던 게, 인터넷을 하던 유튜브를 하던 초기에 40대 심리와 관련된 책을 봤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떻게 자기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뉜다는 글귀가 되게 이 글을 읽고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은 운을 끌어당기는 단 하나의 조건, 운을 끌어당기는 5가지 마음의 세계,
그리고 무의식을 바꾸는 기존의 방법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그리고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인생관을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제 이 저자가 운을 명확히 일단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어떤 직관이 번뜩인다거나 갑자기 뭔가 또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예감, 예감이 맞다든지 또 호기를 잡는다거나 타이밍이 좋게 문전 앞에 공이 들어와서 골을 넣은 것처럼 기회가 온다거나 우연한 일치, 좋은 타이밍에 좋은 운이 와서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나거나 콘스텔레이션을 느낀다. 별자리를 여기는 별자리라는 영단어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무관한 사건이나 만남에서 어떤 의미나 이야기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된다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운을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의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인전을 보거나 그러면 우연,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때마침, 운이 좋게라는 말들을 많이 그런 글귀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좋은 운을 끌어당긴 단 하나의 조건 해가지고 운을 다루는 많은 책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여러분은 공명이란 단어가 익숙하시나요?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온 우주는 진동, 주파수 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운을 끌어당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세계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이분이 어떻게 분류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세계에는 첫 번째 개인적인 의식 세계가 있고요. 집합적인 의식 세계가 있고 개인적인 무의식 세계가 있고 집합적 무의식 세계가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집합적 무의식 세계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걸 언급한 책들 몇 개 좀 봐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다 보면 넷째에 관련된 말도 나오는데 5째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세계는 조금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식 세계에 관련해서는 표면 의식 세계에 부정적인 상념이 채워지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폭의 얇은 폭에 좁은 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좁은 길이고 나머지는 낭떠러지라고 비유를 하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몸이 움츠려들게 되죠. 떨어질까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본래 있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이 책에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의식 세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운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티에서 8R은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드러나고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렇게 두 번째는 집합적 의식 세계입니다. 우리 이제 무드 메이커 이런 말 나오죠. 보통 이제 집합적 의식 세계에 대해서 흔히들 이해하기 쉽게 공기, 분위기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집단이나 팀에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무드 메이커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알고리즘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무의식 세계 상태를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자각할 수 없다.
무의식 세계의 힘은 강해서 종종 무의식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쳐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개인적인 무의식 세계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운이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는 무의식 속에 자기 징벌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무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의식적으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집합적인 무의식이란 무엇일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최초로 얘기했던 게 칼 융이 했던 개념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었고, 뭐 어떤 사회에서 비슷한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세계 라고 얘기 나왔는데, 기시감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운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 정신 세계로 5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가설, 저자가 가설로 써놓은 책인데요, 내용인데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첨단 양자역학이 밝혀낸 운의 정체 해가지고, 제로 포인트 필드란 우주의 모든 것에 편지하는 에너지 장을 가리키는데, 이 장에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가설이다. 진공 속에서 방대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파동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생각들, 이런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세계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의 파동과 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세계에 연결이 돼서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든 미래에 일어났던 일이든 어떤 기시감을 느끼기도 하고 순간적인 예측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물리학의 최첨단 쪽에 관한 내용이라서 지금 이 책의 내용과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데, 저자가 이제 양자역학과 아까 말한 제로필드 포인트 가설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내온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시공간 연석체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기록된 미래는 가능성의 미래이기 때문에 필드에 연결되어 예견할 수 있는 미래는 무수히 많은 미래의 가능성 중에 가장 일어날 법한 미래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미래를 끌어당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능성의 미래를 현재로 만들 때 하나의 미래가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보로 기록되어 있는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현실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 포인트 필드의 가설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우주의 모든 곳에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불리는 에너지장이 편재한다. 그리고 필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어떤 형태로 연결될 때 우리는 과거, 현재의 사건은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예감하고 예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설로 우리들이 믿는 신이나 부처의 실체가 제로 포인트 필드가 아닐까라고 얘기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1장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가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마음의 세계는 5가지 세계가 있다. 개인의식 세계, 집합적 의식 세계, 개인적 무의식 세계, 집합적 무의식 세계,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세계가 있다라고 했고, 마음이 특히 이제 무의식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의식 세계보다 강력하다고 하고요. 무의식 세계가 집합적 무의식 세계나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세계의 입구이고, 이런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더 마음속 깊은 곳에 두 세계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 침투하여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해왔죠.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운이 생긴다. 근데 왜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기존의 방법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결국은 보통 기존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하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말을 써붙이고 반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나오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매일 수많은 부정적인 상념이 항상 들어와 박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상당량의 부정적인 상념들에 우리가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표면의 의식 세계와 반대되는 상념이 생겨나는 쌍극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상념을 품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인 상념이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왜 부정적인 상념에 지배를 당할까? 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박힐까라고 했더니 TV나 언론에서 자꾸 안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식 세계에 이미 우리는 누구나 다들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쌍극적인 성질인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정말 될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부정적인 상념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 박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무의식 세계에 박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쌍극적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표면 의식 세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끌어내면 무의식 세계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표면의식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무의식 세계에 부정적인 생각을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바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천진난만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본론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아닐 경우에 표면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면 긍정적인 사건의 만남을 끌어당길 수, 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 부정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책 표지에 그런 말을 했었죠. 인생의 습관을 고치고 해석을 바꾸고 인생의 각오를 다진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건데, 인생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화하는 법,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법, 그리고 궁극의 긍정적인 인생관을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어느 한 스님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겪고 이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의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3가지의 습관을 익히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인생의 습관을 고쳐라 라고 했는데, 인생의 습관을 3가지 습관,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를 바꾸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습관을 들이라고 했고,
첫 번째가 자연의 위대한 정화력을 맡긴다. 두 번째, 말에 숨겨진 정화력을 활용한다. 세 번째, 화해상념이 가진 정화력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연 속에 몸을 담근다. 그래서 자연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무조건 치유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물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긍정적인 일상의 언어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쁜 타인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어가 빠지는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녀석은 틀려먹었어 라고 말을 하면 저 녀석은 딱 사라져버리고 틀려먹었어 라는 말이 나의 무의식에 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짜증난다라는 말보다는요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 좋지 않다라는 말, 이 않다라는 말도 사라지고요. 기분이 좋다라는 말만 무의식에 남는다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건데, 근데 짜증 난다라고 했을 때 짜증이란 것 자체에 이미 부정어가 포함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좋다라는 말만 내 무의식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짜증 난다라는 말보다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말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말로 감탄을 담은 말이나 감사의 말이나 감동의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감사한다는 습관이 정말로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좋다는 말이 여기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말만 해도 마음이 바뀌는가? 원래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 부정적인 생각들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맺혔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맺혔던 감정을 조용히 관조를 하고요. 두 번에 그 감정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고, 세 번째 그 사람과 화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믿더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아까도 말했지만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이 박혀있기 때문인데, 그 박혀있는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승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인생의 해석을 바꾸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당신은 원래 부정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특히 성공적인 경험과 관련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스스로 나는 강한 운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인생이 열리거나 어떤 사건 덕분에 뭔가 해결되는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가볍게 봐버리죠.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강한 운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행운도 불운한 사건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 40대 심리를 다루는 책에서도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회사가 나의 청춘을 다 빨아먹고 이제는 버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끝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에서 회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하고는 자기 회사 20-30년간 살아온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20-30년을 단물만 빨린 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힘들지만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버티고 살아왔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삶으로 볼 것이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인생에 대한 해석력이 좋은 사람이 운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해석력을 끌어낸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석의 네 번째, 내게 주어진 운이 좋은 인생에 감사하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공했을 때 내 스스로 성공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했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무의식에 부정적인 생각을 낳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늘의 뜻이나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겸손하고 감사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무의식 세계에서 날 이끌어 주겠다는 깊은 안도감이 생기는데,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다음에도 잘 될까? 내 힘도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불안한 공포가 싹트기 마련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 가지 배웠던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인생의 해석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행운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인생의 각오를 다진다라고 했는데요. 궁극적인 인생의 인생관을 체득한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도 무조건 긍정함으로써 무의식 세계를 궁극의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각오.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둘째,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인다. 넷째, 위대한 무언가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해석한다. 다섯째, 역경을 극복하는 기회는 전부 주어진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종교가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의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좀 부럽긴 했어요. 특히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는 기독교에 신실하신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죠. 한번 내용으로 계속 쭉 보겠습니다. 삶의 위대한 무언가가 항상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도에 따르겠다라고 기도상으로도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종교적인 삶에 신실하신 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인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수용이라고 한대요. 내게 원인이 있다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에, 카운셀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이나 치유로 나아가는 방향이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무언가가 항상 나를 성장시킨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인생의 심각한 문제나 험한 역경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각오를 다질 수 있을까? 이런 각오를 다질 수가 있을 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인생의 각오를 다지라고 했을 때 5가지 각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생의 무언가가 이런 5가지 각오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지 않는 궁극의 기도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요, 알라신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기 새는 뭐 제로필드, 제로포인트 필드라는 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무언가에 위대한 무언가에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탁하는 기도를 습관을 삼으면서 항상 이런 각오를 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각오를 다지게 되면 더 이상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거나 운이라는 단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경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다 라고 마음가짐을 닦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에 마무리 내용을 보면 이 저자가 말씀하신 인생의 습관을 고치고 해석을 바꾸고 인생의 각오를 다지게 되면 결국에는 절대 삶에 관해서 절대 긍정하는 사상이 얻게 되고,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보자마자 니체가 떠올랐는데 역시 이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절대 긍정 사상이란 다름 아닌 플랭클, 니체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인생 긍정 사상이다. 그리고 절대 긍정 사상이란 긍정과 부정적이라는 이항적인 대립을 떠난 얘기고, 결국 이 사람이 절대 긍정 사상을 체득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본래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세계고 세계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석을 바꾸고, 가장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됐던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런 생각과 노출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하고, 집에 TV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인생의 삶의 나쁜 부정적인 경험에 관해서 해석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나의 인생의 삶이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종교를 갖는 것도 꼭 그 종교의 교리, 그 종교의 절대자의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 종교가 인간한테 주는 좋은 점인 긍정적인 점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 운이 9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항상 저는 제가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누군가가 항상 좋은 사람이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항상 해와서 이 책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이 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